한화 이글스의 160kg 특급 유망주인 문동주와 김서현은 올 시즌 들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며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두 투수는 지난해부터 큰 기대를 모았지만 올 시즌 극심한 부진과 성장통에 시달리며 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화는 이들의 부활과 성장을 위해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며 화제가 되고 있죠. 구단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며 두 투수가 다시 한번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결정은 한화의 미래를 책임질 연건 투수들의 재도약을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는 문동주가 2군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SSG 랜더스 2군과의 경기에서 문동주는 최고 시속 159km의 강속구를 뿌리며 안정적인 피칭을 펼쳤죠. 비록 한화는 1대3으로 패배했지만 그의 투구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문동주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성장과 극복의 모습은 후반기 한화의 5강 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동주는 3일 강화 SSG 퓨처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 퓨처스팀과의 경기에서 한화의 선발 투수로 나섰습니다. 1회 말 첫 타자 김태윤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한 문동주는 안상현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지만 허진을 삼진으로 처리하고 이정범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한 후 위기에 몰렸지만 최민창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실점은 허용하지 않았죠. 2회 말에는 백준서와 신범수를 각각 좌익수 플라이와 유격수 플라이로 잡아낸 뒤 현원회에게 사구를 헌납했지만 이승민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3회 말에는 김태윤을 투수 땅볼, 안상현을 삼진, 허진을 1루수 땅볼로 잡아내며 이날 자신의 첫 3자범퇴 이닝을 만들었죠. 첫 실점은 4회 말에 나왔는데요. 이정범을 우익수 플라이로 막은 문동주는 최민창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한 후 백준서에게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은 문동주는 신범수를 3루수 파울 플라이로 현원회를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추가 실점 없이 4회를 마쳤죠. 5회 말에도 마운드에 오른 문동주는 김태윤과 이승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기세를 이어갔는데요. 안상현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으나 포수 박상원이 2루 도루를 저지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문동주는 총 투구수 76개로 5이닝 동안 5피안타, 1피 홈런, 1볼넷, 5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남겼죠. 피홈런을 내주며 실점을 피하지 못했고 한화가 1대3으로 패함에 따라 패전도 떠안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특히 트랙맨 기준 최고 시속 159km, 평균 155km의 직구를 비롯해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등 변화구를 많이 구사했는데요. 직구 구속은 여전히 빠르고 공에는 힘이 넘쳤죠. 스트라이크도 52개로 그 비율이 68.4%로 좋았는데요. 1군에서 시즌 평균 기록이었던 63.7%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체인지업은 스트라이크와 볼의 비율이 같았지만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는 스트라이크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요. 올 시즌 변화구 움직임이 쉽게 구분돼 직구를 노리는 상대 타자들의 노림수에 쉽게 걸렸는데 2군에서 한 경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였죠. 문동주는 2022년 한화의 1차 지명으로 많은 기대를 받으며 입단했는데요. 그해 13경기에서 1승 3패, 2홀드, 평균 자책점 5.65를 기록하며 주춤했으나 2023년에는 23경기에서 8승 8패, 평균 자책점 3.72로 큰 발전을 이루며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큰 무대 경험도 쌓았죠. 하지만 올해 들어 문동주는 극심한 성장통을 겪으며 부진했는데요. 시즌 초부터 부진에 시달리며 4월 말 2군에 내려가 3주간 조정을 거친 뒤 복귀했으나 반등하지 못했고 6월 8일 대전 NC 다이노스전부터
6월 26일 대전 두산 베어스전까지 개인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평균 자책점은 9.14였고 제구 난조의 집중타를 맞고 지난달 27일 결국 다시 2군으로 내려갔죠. 올해 성적도 13경기에서 3승 6패, 평균 자책점 6.92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남겼습니다. 당시 김경문 한화 감독은 어린 나이의 선수에게 많은 것을 바라진 않지만 팀의 문동주라는 이름에 비중이 있다. 감독 입장에서 매번 이겨달라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팀원들과 팬들이 열심히 응원해주는데 경기를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배워야 한다. 팀도 팀이지만 본인이 제일 답답할 것이다. 잘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단단해져 돌아오길 바란다며 후반기 문동주의 복귀를 기약했죠. 한화는 현재 메이저리그 통산 100승 듀오인 류현진과 하임의 바리아가 원투펀치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체 외국인 투수인 라이언 와이스와 김기중이 기대 이상의 투구를 보여주면서 4명의 선발 투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남은 한 자리를 문동주가 채운다면 후반기 한화의 5인 선발진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죠. 한화의 후반기에는 양상문 투수 코치가 합류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특급 유망주들인 문동주와 김서현의 성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양상문 코치는 과거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에서 젊은 투수들을 발굴한 경험이 풍부하기도 합니다. 한화는 아직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한 연건이 수두룩한데요. 가장 시급한 건 역시 문동주와 김서현이죠. 문동주는 작년을 기점으로 터진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었고 김서현은 아직 1군에서 크게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선수에 대한 직관력이 빼어나기로 유명한 김경문 감독도 부임하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을 텐데요. 문동주는 직접 써보면서 기량을 지켜보기도 했으나 좀처럼 기량을 회복하지 못했죠. 김경문 감독은 지난달 광주 기아 타이거즈 3연전 당시 가슴속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후반기부터는 양상문 코치에게 두 투수의 부활 임무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동주는 현재 1군에 없지만 결국 돌아올 투수인데요. 류현진이 몇 년 뒤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토종 에이스를 맡아야 할 투수이기도 하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문동주는 제구와 커맨드, 변화구 구사 능력, 경기 운영 등에서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서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데뷔 후 2년간 여러 폼을 전전한 끝에 자신의 폼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죠. 전임 감독은 과거 본인이 편했던 폼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제구가 불안한 약점이 있었고 올 시즌 7경기서 평균 자책점 2.25를 기록했으나 퓨처스리그 15경기에서 2승 2패 1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 8.40으로 흔들렸습니다. 양상문 투수 코치가 김서현의 방향성도 잡아줘야 할 책임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김서현은 양상문 코치의 지도 아래 자신의 폼을 찾고 제구를 개선할 가능성이 크며 문동주 역시 양상문 코치와의 만남을 통해 제구와 변화구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 후반기에 더욱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양상문 코치의 지도 아래 문동주와 김서현이 더욱 성장해 한화의 후반기 히든카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팬들은 이들의 성장을 기대하며 한화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